추경호의 구속영장 기각은 조희대 사법부가 벌인 불법 쿠데타입니다. 따라서 내란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이 더욱 확인이 됐습니다. 추경호의 구속영장 기각은 내란 청산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사건입니다. 만약 추경호가 구속이 되었다면 국힘의 운명이 바뀌었을 겁니다. 내란에 동조한 국힘의 친윤 의원들이 줄줄이 끌려가게 되고 국힘이 정당 해산으로 가는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장동혁 친윤 지도부가 흔들리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 공천 판도가 흔들려서 친윤이 무너지고 친한이 그 대안으로 떠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수 언론들도 은근히 추경호 구속을 바랬는데 저희들은 결국 장동혁의 손을 잡은 겁니다. 지난번 국회에서 추경호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장동혁은 그 의총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싸움터로 끌고 와서 새로운 체제의 전쟁을 해야 한다. 장애투쟁, 필리버스터라는 야당의 마지막 수단마저 사라진 답답한 상황에서 대표가 제시한 해법치고는 매우 추상적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건 계획이었습니다. 장동혁이 말하는 우리에게 유리한 싸움터는 바로 법원이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의 법원으로 끌고 와서 새로운 체제 전쟁을 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사법연수원 시절 스승과 제자 사이였다고 해서 정말 조희대와 장동혁이 손을 잡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제 특검은 추경호 구속 기각 직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원이 사실관계가 명백해도 영장을 기각했다. 혐의의 소명이 부족해서 영장이 기각된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이 제시했던 여러 가지 명백한 사실 중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12.3 계엄 당일 추경호의 태블릿 PC에서 1955년 대법원 판결을 추경호가 내려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판결문의 내용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도 대통령이 별도 해제 행위를 할 때까진 계엄의 효력이 유지된다 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4일 새벽 1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윤석열에게 가장 필요한 판례를 추경호가 내려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추경호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은 이렇게 묻습니다. 국회가 해제 요구를 해도 대통령이 해제를 안 하면 계엄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판결인데 동조하려고 확인한 거 아니냐? 그러자 추경호 측은 당시 정신이 없어서 판결문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아니, 정신이 없는데 70년 전 판례까지 찾고 다운까지 받아놓고는 정신이 없어서 읽지를 못했다고 답한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내란 가담 행위자 아닙니까? 하지만 이정재 판사는 혐의 소명 부족하다며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치 판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정재 판사가 윤석열 체포를 기각했던 거구나. 그래서 조희대가 이정재 판사를 영장 전담 판사 자리에 앉혔던 거구나. 장동혁은 추경호 구속 기각이 나오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둠의 1년이 지나고 있다.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내란몰이가 2025년 12월 3일에 막을 내렸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이 바로 그 신호탄이었습니다. 특히 어둠의 1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종교적 색채까지 드러냈습니다. 동시에 윤석열도 같은 취지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한마디로 독재 체제를 전복하자라는 선동의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검찰도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하면서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노웅래 1심 진행 상황을 보면 정말 과간이 아니었습니다.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사가 명확한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다. 적법 절차, 영장주의, 비례 원칙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 자유 등 관점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까지 이미 제출되어서 압수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노웅래한테 불리한 증거는 불법으로 수집하고 노웅래한테 유리한 증거는 쉬운 것도 확인 안 했다. 이게 뭐냐? 수사의 ABC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온 무죄이기 때문에 검찰 내에서도 더 이상 재판을 끌고 가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기어코 항소를 한 겁니다. 불과 일주일 전 국힘 나경원의 1심 판결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항소 포기했으면서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약속했으니까. 조희대 장동혁 검찰이 내란의 삼위일체가 돼서 국힘은 봐주고 민주당은 무조건 날려버릴 것을 넘어 국힘은 티나게 봐줘라.
민주당은 대놓고 날릴 것을 결의했으니까 이 내란의 삼위일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 자식들아, 전두환이가 뭐라고 말했냐? 어? 다 말했잖아. 이제부터는 다 까고 가는 거야. 알았어? 다 까라고. 이 눈깔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제3의 쿠데타는 물론 윤석열까지 석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야, 이 자식들아, 우리는 이제 브라질처럼 되는 거야, 브라질. 아니야? 오늘 오마이뉴스 기사가 참 볼만합니다. 내란 편에서는 사법부, 탱크보다 더 위험하다. 세계 역사상 사법부가 내란 편에 섰던 사례들이 쭉 나옵니다. 이 기사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법원이 탱크보다 위험해질 때 그 나라는 더 이상 내란을 막연한 가능성으로 말할 수 없다. 그때부터 내란은 제도의 일부가 되고 그 나라의 DNA에 깊이 새겨진다. 비루한 판결들은 그 병든 구조를 떠받치는 나사와 못이 된다. 그 나라는 결국 법원 스스로 선택한 결말과 마주하게 된다. 법원이 내란의 편에 서면 결국 사필 규정은 되겠지만 민주화의 길은 멀어진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추경호 구속 기각을 계기로 조이대 장동혁이 손을 잡았고 검찰까지 합류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들은 이제부터 다 까고 간다. 현재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의 반발이 워낙 세서 매우 강경한 조치로 보이지만 그 구성에 조이대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기본적인 조치일 뿐 이 사법내란 진압에 더 강력한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사법내란 세력은 정교일치된 종교 세력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와 신천지를 해산시키면서 가야 하기 때문에 매우 험난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수가 많기 때문에 명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명분을 약화시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김병기 대표가 임명한 문진석 수석 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청탁 문자를 보낸 것이 포착이 된 겁니다. 여기에 김남국 비서관은 훈시경이랑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 라고 말해서 공적 마인드 결여를 드러냈고 김현지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각각 엄중 경고했지만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여론이 일어났고 논란이 시작된 지 이틀 만에 김병기와 문진석이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문진석을 임명한 김병기 원내대표는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심기일전하여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진석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부적절한 처신 송구합니다.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청탁 문자도 문제고 형 누나 그 멘트도 문제고 약한 처벌도 문제고 사과까지 간단해서 문제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지 설명하지 않고 다들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이게 사과입니까? 그리고 김병기의 사과 문자에는 내란 종식을 언급하고 있어서 우리의 명분까지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란 종식 잘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내란 종식의 명분을 약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엄벌이 필요하고 경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김남국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사직서가 수리됐습니다. 이젠 문진석과 김병기 차례입니다.